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8일 일요일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옆에는 오늘 김호 조교사 아니죠. 지금 이제 김호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이번 주는 뭐 여러분과 좋은 내용으로 풀어드리고 그 ALS 예상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 팬 여러분께 뭐 인사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김호 전 조교사입니다. 팬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김호 조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직 조교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부정에 연루가 돼서 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었고 사실 뭐 대리마주 사실 뭐 불문율로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던 그 대리마주 관계가 좀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좋은 말이었잖아요, 그거. 글쎄 뭐 아직 뭐 피지도 못하고 나갔으니까 앞으로 얼마큼 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호 조교사 같은 경우는 먼저 최근에 이제 그 ALS 예상이나 예상가 중에서 뭐 전직 기수 조교사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많죠. 지금은 많은데 저는 그 김호 조교사의 어떤 그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봐요. 뭐 친하고 뭐 이런 거를 둘째를 치고 김호 조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겐토가 좀 있는 분이에요. 이 김호 조교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1조에서 조교사 생활할 때도 사실 상당히 그 잘 나갔죠. 뭐 다승도 그렇고 항상 승률도 높았는데 그 마필의 수준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고가의 마필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뭐 중저가를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물론 사양 관리도 잘한 측면도 있지만 그 겐토 이 말이 어떤 경주에 나가서 상대방가 뭐 누구냐를 알고 그 어떤 승마 투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성과가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상이라는 것도 그 겐토를 볼 줄 알아야지 예상이 되는 거지 정보 뭐 이거 하나 가지고는 지금 먹히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뭐 전직 조교사나 기수도 예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 특별한 방송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도 뭐 좋은 호흡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부터 많은 관심 담보드리고요. 오늘 뭐 11개 경주가 있는데 저는 뭐 추천 경주를 4경주, 7경주, 9경주, 4, 7, 9경주 3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럼 1경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합니다. 인기는 안쪽에 이른바 스피드 여왕을 필두로 해서 2번마 두루가, 3번마 승리 여신, 또 7번마 싱크 오브 미, 8번마 바림의 캠프 이런 말표 팔리는데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번 스피드 여왕은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약간 악벽이 있는 모습 굉장히 좀 성깔이 있고 좀 거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페로비치 손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이 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스피드 여왕은 혈통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또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선행까지도 뭐 쉽게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후자권에 팔려 있는 마필들은 사실 그렇게 뭐 발전의 여지도 없고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데 후차권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뭐 두루가 승리의 여신, 싱크 오브미, 바림의 캠프 이런 마필 팔리는데 저는 의외의 마필을 한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5번마 진격의 레이스입니다. 이 진격의 레이스는 12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도 스피드 여왕을 제외하고서는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데뷔전이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백을 거치면서 또 힘도 좀 차 있고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5번마 진격의 레이스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역시 1300이라는 변수도 좀 있고 또
그 앞으로 장래성이 이렇게 밝지는 않은 그런 마필드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쪽에 1번 슈퍼 캡틴, 4번만 로켓 로드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6번만 슈마, 10번만 거친 오름, 또 12번 골드 스타일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뭐 슈퍼 캡틴은 인정해야 되겠죠? 예, 슈퍼 캡틴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임기현 기수가 탈 때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스타트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중간에 자리 못 잡고 라스트에는 안쪽으로 기댔습니다. 그냥 말이 뛰어서 그냥 2등까지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충마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차권에 로켓로드도 뭐 상태감 조교 때 모습은 뭐 상태감 이상 없었죠? 지금 현정이 조교하고 와서 말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그 의미는 말이 힘이 많이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로드도 어떤 뭐 입상이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번, 4번은 어쨌든 간에 좀 기본 막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슈퍼로켓 같은 경우는 뭐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한 나쁘지가 않아요.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로켓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스피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 경주가 워낙 기복마다 보니까 어쨌든 뭐 로켓로드가 맘먹으면 선행까지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번, 4번이 기본 막건인데 보병이 있다면 12번 골드 스타일스가 뭐 유일하게 보병이지 않나 싶어요. 최근 두 차례 경주를 보면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또 외곽도 너무 심하게 돌아 나가서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아직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곽을 도는 거는 이해를 해요.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 두 차례 레이스는 너무 외곽을 돌았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전개적인 메리트는 좀 유리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뭐 1번, 4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은 뭐 12번마 골드 스타이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기본만 레이스죠. 6번마 온리고를 필두로 해서 3번마 드림킹, 5번마 천년의 함성, 여기에 뭐 2번 무한킬러, 카운트다운, 다이아타 여러 마리 팔리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주? 이번 경주는 6번 온리고 빼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지금 선행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마 저는 다이아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천년의 함성은 깜짝 선행으로 입성을 했지만 이번 레이스는 선행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다이아탑 이 선행마 이 말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4번만 니레바다, 천년남성, 다이아탑 요 세 마필이 선행 가능성은 후보군들인데 천년남성은 스타트 능력 자체가 니레바다나 다이아탑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니레바다가 안쪽 게이트고 다이아탑이 외곽인데 이게 한 집 마필이죠. 따라서 뭐 선행 경합이 있을 상은 아니고 니레바다는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워낙 뭐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니레바다가 조금 먼저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뭐 다이아탑이 외곽에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뭐 같은 집인데 싸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편성이 약해서 그렇게 전개하려 한다면 다이아탑도 가능한데 뭐 온리고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계속 지금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뭐 끝걸음 의 여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뭐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 선행주로 했어요. 앞에 나가면 뭐 웬만하면 다 갖다 꽂는 상황이고 추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온리고는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래도 이 3번마 드림킹이 역시 이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막판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했던 편성이긴 합니다만 뭐 드림킹의 입상 가능성도 편성하나 약하기 때문에 뭐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 있고요. 복병은 9번 다이아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박람회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 자 먼저 김모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 리드킹 2번
그렇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번 성어뜸하고 선행을 경합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복병마를 한 마리 저는 준비를 하고 어떤 말을 보시나요, 복병은? 저는 상하이 팡팡 아니면 가속 돌풍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사 돌풍. 뭐 컬러드 트러블은 인정해야 되겠죠? 컬러지 트러블은 저번에 스타트부터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히 능력마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주를 가져왔는데요. 뭐 이번 경주는 저는 뭐 원래 컨셉이 그냥 고배당을 철저히 노리고 하는데 이번 경주는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저도 뭐 컬러즈 트러블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일단 혈통적 기대시도 출전 마필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감량 2점도 지니고 있고 컬러즈 트러블은 인정이 되는데 뭐 대끼리 준대끼를 팔리는 리드킹이나 성으뜸 또 7번마 상하이 팡팡 이런 마필들은 저는 좀 못 믿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고 8번 가속 돌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워낙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제 관리형 복병이 한두 있습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컬러드 트러블과 그 마필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아주 뭐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압축된 막건으로 주력 한 방까지 노려가는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담드리고요. 5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용두산을 필두로 해서 배달만이 돌아갈 텐데요. 5번마 은빛바람, 또 1번마 드림미스, 2번마 소라천왕, 또 외곽이 12번마 화이어드립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뭐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3번 용두산 어떻게 보시나요? 3번 용두산은 저번에 정말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어요. 그렇지만 요번에 조금이라도 삐끗한다고 하면 어떤 입상에서는 좀 멀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1번 드림미스 계속 인게이트를 받기를 기다렸는데 요번에 정말 1번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안쪽에 있으면 힘을 덜 쓰는데 외곽을 돌면 자기 스스로 힘을 써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1번 게이트니까 훨씬 전부 다 더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드림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행화가 없어가지고 일본 게이트에서도 전개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너무 바닥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지난번 경주도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람도 사실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또 선행 불패주로 해서 또 납득할 수 없는 바닥에서 또 전개를 하는 전개적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림미스 상당히 좀 재밌을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역시 용두산은 편성은 뭐 강하진 않아요 이번 경주가. 그렇지만 최근 레이스가 전부 다 쥐어짜면서 정말 힘겹게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용두산이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 타 마필을 압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용두산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외곽이 11번 하이트 큐피드 요게 복병이라고 봅니다. 이 하이트 큐피드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보다는 역시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은 마필이죠. 원래 발주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발주가 훨씬 더 늦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너무 게이트를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외곽이고 뭐 발주적인 부분도 그렇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데도 안쪽 게이트보다는 전 외곽 게이트가 더 낫다.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11번 하이트 큐피드도 뭐 충분히 입장 도전이 가능한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청원시대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안쪽에 난초의 고향, 2번마 아치아치, 8번마 카이젠포스, 뭐 9번마 아오켓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청원시대는 뭐 충분히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청원시대는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착이 뭔가 그게 최고 중요한 그런 레이스 같습니다. 후차권에서는 뭐를 좀 재밌게 보시나요? 일단 아치아치란 말이 1000m에서 지금 1300m로 지금 거리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거리가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혈통 자체가 상당히 좀 긴 혈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차권에는 아치아치를 지금 보고 있고
또 8번 카이젠포스가 저번 공백기를 거친 이후 이번에 조교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병 마라톤 카이젠포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뭐 6번 청원시 때는 부담 정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계속 이제 입상할 때 보면 선의권에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경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선행도 가능하고 뭐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청원시 때는 인정을 하고 저는 9번 아웃캣을 봅니다. 이 아웃캣 같은 경우는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물론 이제 김호 위원이 얘기한 아치아치도 혈통으로 보면 늘어난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건 사실인데 아웃캣도 1000m보다는 1300이 나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낮고 또 전개적으로 보면 아웃캣이 이번 경주는 앞선이에요. 외곽 예팅은 합니다만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청운시대가 선행에 대한 욕심을 만약에 안 내는 경우에는 아웃캣이 외곽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고 뭐 청운시대가 먼저 간다 그러면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늘어난 경주거리 혜택을 좀 보는 마필은 저는 9번마 아웃캣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전반적으로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배당판은 2번마 베스트캠프, 3번마 퍼펙트 러버, 또 11번 천왕별, 여기에 9번마 과천원더, 8번마 야구 자이언트, 뭐 7번 해가람, 중구난방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텐데요.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인기 1위로 팔리는 이번 베스캠프 이 마필은 지금 계속 개군 또 잔부상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교사가 상당히 좀 짜증스러워하는 마필이죠. 그래고 적정한 조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1000m에서 1300으로 늘어난 거리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스트캠프는 축으로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병권에서 뭐 좀 재밌게 보시는 마필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관리했던 벨리스톰이 이런 좀 흐름이 느린 레이스 이런 레이스는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이 말 이번 조교부터는 상당히 조교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변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벨리스톰은 뭐 직접 관리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전혀 그 스타트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이 커피로얄 자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좀 느린 편이고 이 말도 이제 5살이니까 이제 좀 뛸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은 경주거리를 좀 늘려서 1700이나 뭐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 말이 좀 사지가 좀 약간 따로 노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긴 거리를 쓰니까 좀 먼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적정 거리가 한 1300, 1400 정도. 그렇죠. 그게 그러면 적정거리라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는 뭐 제가 추천 경주를 가져왔는데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김호 위원이 말씀하신 베이스 캠프 저도 뭐 세게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마필도 뭐 승부전은 부담도 있고 경주거리가 1300이라면 뭐 전형적인 스프린터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 11뭐 천왕별이라는 마필도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습니다만 뭐 두 번의 레이스가 워낙에 약했던 그런 편상이에요. 또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조건, 지난번에도 물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부담 중량도 2.5가 늘어났다면 저는 뭐 베스트 캠프와 천왕별, 대기로 팔릴 수 있는 두 마필이 모두 몰락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을 중심으로 해서 북대복 막권의 주력 막권으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8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완전 무결, 또 10번마 카원. 지난번에 뭐 1700에서 나란히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대기로 팔릴 테고, 여기 이제 승을 갖는 1번 해피 센세이션, 4번마 딕시 스마일, 5번마 미래번쩍, 뭐 8번 스타 보니비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번 해피 센세이션이 2착으로 승부를 했지만 상당히 근성이 아주 강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탄력도 좋고 이 앞선 따라가다가 한 발 쓸 수 있는 말은 저는 이 해피 센세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완전 무결이나 카원 인기 마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완전 무결은 지금 1700에서 계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축으로 좀 인정을 하고 가고 있고요. 카원은 저번에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레이스가 펼쳐지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부담 중량이 4.5kg 늘어난 이런 악재를 극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원이랑 뭐 마필은 뭐 지난번 편성원에 약했던 상황이고 이 완전 무결도 사실 17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 혈통적으로 보면 1700도 사실 좀 그 간들간들한 그런 맛이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다면 카원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을 또 충마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고 저도 일본 해피센츄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봐요. 이제 해피센츄에서는 마필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승문전이라는 부담이 있고 또 1700인데 혈통적으로도 뭐 1700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일본 게이트라면 해피센츄도 가능하고 저는 이 8번 스타보리비가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이라면 뭐 스타보리비의 버티기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경주는 강추는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지고 일단 최고의 관심 마필은 역시 승무전이지만 늘어난 경주거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1번 해피 센세이션이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강력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1700이라는 변수가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 거리에 대한 변수를 역시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고요. 배팅의 인기는 뭐 3번마 아르고 챔프, 또 4번마 다크레이디, 6번마 듬지기, 또 안쪽에 1번마 카디프안이 외곽에 11번마 스페셜 러너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자 김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는 이 레이스는 제가 관리하던 말이 두 마리 나왔습니다. 1번 카디프 환희하고 4번 다크레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700m인데 지금 다크레일이가 더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다크레일은 장거리는 도저히 뛰기 힘든 그런 말이고요. 항상 장거리에서 인기가 있던 카디프 환희 그 말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다크레이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단거리 엑스플레이트 자마이긴 합니다만 단거리 혈통이죠. 따라서 제가 지난 9월달에 1200에서도 뭐 재미를 봤었던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1400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부담 중량이 3kg가 직전 대비 늘어났어요. 54.5kg. 같은 1400이라고 해도 3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면 다크레이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1700이라면 역시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고 아르고 챔프라는 마필도 이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마필도 뭐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1200에서도 좀 이렇다 할 경주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 1700이라면 아르고 챔프도 메리트가 힘겹게 떨어지죠. 역시 뭐 일본 카디프 아니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장거리고 뭐 편성이 워낙 약하고 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카디프 아니는 뭐 어떤 형태로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700이라는 경수거리에 대한 변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1700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마필도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인기 마필보다는 역시 이번 경주도 복병마 위주로 해서 복대마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자, 4번마 3봉 인기 1위고 여기에 7번마 빛의 영상, 10번마 테마 등급, 또 9번 소통시대, 10번 천적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3봉은 뭐 인정하시죠? 네,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진 마필이고 보폭이나 이 습보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3봉은 축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빛의 정상은 이건 어떻게 발려야 될까요? 지금 말 상태는 최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담 중량이 지금 58.5kg 이 좀 빠른 흐름에서는 조금 약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재밌게 보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10번 테마 등극이 저번에 상당히 몸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건 자력으로 자기가 입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교만 정상적으로 됐다 하면 이 테마 등급을 후차게 한 자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역시 뭐 삼봉은 인정하고 갑니다. 삼봉이란 마필은 속된 말로 뭐 조시가 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좀 세게 보고 갔었는데 뭐 막군 조합에 좀 실패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삼봉은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걸음이 거의 최근에 보면 터진 그런 분위기예요. 이 삼봉은 뭐 이게 가격은 얼마나? 가격은 5천만 원인데 제가 완전 장악 그 자마를 그 전에 또 한 마리 해피트리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520kg. 근데 이 말을 살 때는 말이 좀 작았어요. 근데 이 위에 말을 보고 좀 가능성을 보고 먼저 투자를 했죠. 그 당시엔 저는 5천만 원이면 상당히 거금을 투자한 말입니다. 그렇죠. 51조 말필 중에서는 최고로 비싼 말. 그렇죠. 어쨌든 3번은 인정하고 하고요. 비치 정상은 뭐 저도 좀 약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치 정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부산 경마장 가서 경남 도지사배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안말들 레이스예요. 안말들 레이스고 최근에 뭐 그 KNN변이 뭐 뚝선변이 전부 다 그 안말들 대상 경주에 나서서 나름대로 그 우승도 했고 또 뭐 지난번에 입찰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는 순말이 섞여 있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58.5kg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앞마린 비치 정상 입장에서는 58.5는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물론 이제 예전에 58을 달고 입상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조시가 났었고 뭐 편성도 그렇고 좀 약했던 편성이기 때문에 비치 정상 못 믿고 저는 10번 테마 등급도 좀 김호 위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이 테마 등급이 지난번에 그 한 7주 정도의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김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몸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봤는데 의외로 선의권이 아니라 추위권에서 입상을 했죠. 저는 그때 경기를 보면서 그 몸이 무거워서 입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자신을 못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성공 기수가 말을 좀 편안하게 다퉈봐요. 그 입상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앞선에 갖다 붙였으면 저는 몰락을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주의 페이스가 워낙 빨라가지고 앞선이 완벽하게 거의 뭐 무너지는 그러다 보니까 10번 주얼리 파티가 역시 날라오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6주인데 또 조금 앞에 붙이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는 전 장담을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승문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3번 당산대엽을 생각해 봅니다. 이 당산대엽은 전형적으로 그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경주어리가 1800이 훨씬 낫죠. 물론 1800에서도 뭐 최근에 열심히 탄 그런 결과이긴 한데 지난번 1200은 꼴찌는 의미가 없어요. 이 단거리에서는 의미가 없는 마필이고 1800이라면 당산대엽의 막판 취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뭐 11개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가 마지막 경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인데 보병에 꺼내 있는 마필들의 한 발도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7번 마이너스 로드, 8번 마 클린업 빙고, 10번 큐피드 총알, 12번 코디악 러브, 또 안쪽에 1번 나이트 우드, 4번 장산제왕. 정말 뭐 여러 마리가 팔리고 대길의 배당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레이스가 너무 혼전이라서 굉장히 좀 그 추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8번 클린업 빙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건이 완전히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조교를 세게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를 옮기면서 어느 정도 강조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혈통적으로도 클린업 빙고는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400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00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건에 나와 있다면 아무래도 뭐 장거리보다는 역시 힘을 한 번에 몰아쓸 수 있는 단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자, 뭐 클린업 빙고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복병은
6번마 블레이징 스타랑 안쪽 2번 더블 럭키 두 마필이 복병이라고 봅니다. 이 블레이징 스타 같은 경우는도 1200 단거리로 내려온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블레이징 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측으로 자꾸 삐지는 악벽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더욱더 그게 좀 두드러지면서 뭐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온 그런 조건이고, 또 1200이라면 역시 곱게 선의권에서 타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더블 럭키라는 마필도 전형적인 단거리 취 마필이죠. 따라서 이 더블 럭키도 1200 단거리로 지금 내려온 조건이고, 워낙에 지금 2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선이 오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뭐 2번마 더블 럭키도 뭐 후미권에서 단거리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6번마 블레이징 스타, 2번마 더블 럭키가 복병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 크레노 빙고가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뭐 충분은 없습니다. 뭐 혼전도가 워낙 높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저배당보다는 좀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뭐 오늘 일요 경마 11개 경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방랑교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뭐 금요 경마부터 부산 경마도 하시는 거죠? 예, 부산 경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뭐 부산 경마부터 우리 김호 위원과 또 좀 더 다양하고 좀 좋은 고급 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